이산화탄소 가스 그 자체로는 이 적혈구에 붙을 수가 없다. 이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 적혈구에 붙는 과정에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혈구가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적혈구로부터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도 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증명이 되어져 있는 한 개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유심히 잘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아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내 몸에서 가스가 왜 발생하는지조차 통상적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깊이 있게 왜 그런지를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스가 찬다. 그러면요, 대부분 소금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도 여기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먹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많이 없어지더라. 기타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숨도 덜 차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허리 통증도 약해지고 손등에 정맥이 시퍼렇게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요, 이런 기적, 기적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저렇게 적어 놓으셨지만 사실 본인이 아는 것이 저 정도이고요. 모르는 것들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염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 소금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은요, 몸이 극도로 나빠져 있을 것이고요. 극도로 나빠져 있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모르던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졌겠냐라는 겁니다. 자, 외부로부터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들어오는 물질들, 먹고 있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이 내 몸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내 몸에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와야 내 몸의 세포대사가 일어난다. 세포대사가 일어나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려면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한 물질들이 내 몸속으로 계속 들어와서 대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부족하면 대사가 잘 안 된다. 대사가 잘 안 되면 체온부터 떨어진다. 체온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이 채팅창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설정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카틀레아님 안녕하세요. 오렌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항상 저의 채팅창에 이렇게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저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체험한, 또는 여러분들이 해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인 거고요. 저는 뭐 제가 이 일이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하는 것 뿐인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원래부터 남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직업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뭐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올해가 가면, 올해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올해가 가면 딱 3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인데요. 거의 쉬지 않고 생방송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쉬는 날은 거의 드물죠. 영상이 올라가 있는 개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가 힘들 정도로 다들 뭐 불만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너무 많다.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전화로 문의하시기 이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찾는 방법은 닥터 한스를 치시고 궁금한 걸 치시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이제 지금부터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틀레아님 반갑습니다. 카틀레아님, 자, 위산 과다와 부족의 증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야, 이거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쉽게 알 수 있겠지만요. 위산 과다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부족한 경우는 알 수가 있죠. 위산이 부족하면요, 더부룩합니다. 음식이 빨리 내려가지 않고 위장에 남습니다. 이거 위산 부족입니다. 그리고 위산 과다의 경우에는 좀 위산이 과해도요,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거의 별로 문제 없다. 다만 네, 위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위산이 과한 경우에는 속이 심하게 쓰리겠죠. 그래서 정말로 위산이 과한가 라고 하는 것은요, 뭘 기준으로 과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죠. 병원에 가서요, 위산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로 옳은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식사 때와 또 하루 종일 몸속에, 위장 속에 들어있는 위산의 양은요,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뭐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적절하게 맞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산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다. 90%는 위산이 부족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상담을 해보면요, 90% 이상이 소금을 제대로 안 드시고 있더라 라는 것을 저는 계산상으로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소변의 염도를 측정을 해보시면 그 염분이 충분하지 않은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가 항상 나오고 있으면 위산 과다가 될 수는 없다. 위산 부족은 0.9보다 아래로 자꾸 내려가 있으면 위산 부족이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위산 과다하고 소변의 관계는 어떤가? 그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변의 염분 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아직도 과학적으로 이 체계화, 그다음에 이 학문화,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조차 소변의 염도를 측정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없죠, 거의. 대한민국에 소변의 염도 측정해주는 병원 진짜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몇 개인데. 그래서요, 그런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염분 부족하면 위산 부족으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랑님 천지인. 박사님, 저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하였는데요. 아스피린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C 같이 먹어도 될런지요? 자, 이분이 이제 뭐 걱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아스피린, 피를 묽게 한다. 비타민C도 그런 역할을 조금은 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먹으면은 피가 너무 묽어지는 거 아니냐. 또 콜레스테롤 약까지 먹고 있다.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죠. 엄청나게 많이들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요. 저거가 뭐 피를 묽게 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아스피린하고 비타민C 저 두 가지의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 저는 비타민C를 드셔라.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을 처방하신 분한테 가서도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C를 아시는 분이시면 뭔가 이 조절을 좀 해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면 먹지 마라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비타민C를 먹는 게 옳다. 네, 아스피린을 끊더라도 비타민C를 먹는 게 더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저 콜레스테롤 약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여기 이 책을 좀 잘 읽어보시면 비타민 C를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더 좋다. 약물을 먹고 떨어뜨리게 되면 내 몸속의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 생산을 덜 하게 되는 거 한 가지와 또 CoQ10이라는 것도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산화가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게 되고,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약 먹고 정력이 너무 떨어졌다.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 혈압이 올라갔다.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콜레스테롤 약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로운 것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 것들 중에 들판에 농약을 뿌리는데요. 농약은 나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뿌립니다. 몸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요, 이 약물이 굉장히 많은 이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열나는 걸 내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몸이 힘들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약에 의존해서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게 더 나한테 더 이로운가. 농약을 뿌려서 좀 더 편하게 이 작물을 만들고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수확량도 더 많게 하는, 그 대신 음식물에 농약이 좀 묻어 있어도 감내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시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보를 찾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도 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숙님, 저는 하루 6g 먹다가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12g을 먹고 있습니다. 머리 피부 쪽 반쪽이 늘 아팠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비타민C 덕분인가 신기합니다. 그런데 방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염분은 1.0 정도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비타민C 12g 먹고 있습니다. 산소 부족인가요? 네, 갑자기 산소 부족인가요? 이렇게, 예, 물어보는데, 뭐, 어쨌든 비타민C는 저렇게 먹고 있고, 방귀는 저렇게 나오고 있고, 방귀는 뭐 많이 나왔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뭐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산소 부족인가요? 뭘 가지고 이렇게 산소 부족이냐고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소 부족이라서 방귀가 많이 나오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뭐 때문에 산소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산소가 부족한 건가? 연관시키기가 좀 사실 어렵기도 한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 공기만큼이나 산소 중요한 거잖아요. 물이나 뭐 물,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공기를 몸속에 잘 넣어라. 그 다음에 소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산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을 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물질 중에 한 가지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된다. 자율신경 조절.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있는 것,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서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잠을 자고 안 자고 소화가 되고 안 되고 몸에서 땀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들 전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전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있다. 내 몸의 항상성을 자율신경에 의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내 몸이 알아서 고쳐준다. 예. 그래서 내 몸이 알아서 고쳐주니까 결국은 내 몸이 알아서 고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된다. 그걸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면 잘 고치지를 못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물들이요. 대부분 자율신경 조절하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먹으라라고 하는 그 약들은 자율신경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나를 못 고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셔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약을 끊어야 산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그런 약과 관련되어져서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정보들을 일단은 많이 좀 찾아서 보셔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판단. 네. 자, 밑에 보니까 방귀요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방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산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산소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몸속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귀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산소가 잘 쓰여지지 않던 몸이었는데 비타민 C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게 하고 산소가 많이 쓰이니까 발생되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고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그게 배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는 건데 원래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잘 빠지지 못해서 그 가스가 장으로 들어와서 방귀가 되어져서 만들어져 나온 거죠. 왜 그랬냐라는 건데요. 원래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분이 부족하거나 그 가스 대사가 잘 안 되도록 뭔가 문제가 일어나 있으면
가스가 못 나가고 그게 장으로 들어온다. 복부로도 들어온다. 예, 이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는요,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자가 적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피부를 통해서도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피부를 통해서 산소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배, 복부 속에서도 이 가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대장 속에, 위장 속에도 이 가스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트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방기가스가 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죠. 자, 가스, 염분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계속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질문 빨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숙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주셨고요. 제이김님 축농증 있습니다. 예, 15,000 정도 먹어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축농증. 자, 축농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코에 자꾸 농이 생긴다, 고름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뭐냐라는 건데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일어난 그 염증 반응이 코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쌓여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그 염증 반응이 코에서, 그 염증 반응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발생되어진 염증은 그냥 발생되어지고 없어지면, 자, 고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끝인데요. 왜 자꾸 생길까요? 라는 겁니다. 자꾸 생기는 이유는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디서 들어올까요? 외부로부터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은 장입니다. 그래서 축농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을 잘 고치셔야 되는 거죠. 뭐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고 많이 노력도 해보셨을 겁니다. 장에 좋다는 것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고, 근데 왜 안 되냐라는 거거든요. 네. 장에 좋다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이 다 꽝이었던 거죠.
뭔가 맞지 않았다. 장은 왜 나빠졌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은 왜 나빠집니까? 이유야 많죠. 네,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장을 나쁘게 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20년 전, 3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병을 아직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소화를 잘 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왜 소화가 안 되는가?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야죠. 저의 유튜브를 뒤져보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화를 일단 잘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장이 튼튼해지고 장 누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되어지는 물질의 양이 극도로 감소한다. 그것 때문에 염증 발생량이 줄고 염증 발생량이 줄면 코에 일어나는 그 문제도 줄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알레르기성 물질, 알레르기성 체질, 특이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하게 내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몸이라면 그 물질이 무엇인지도 찾아야 됩니다. 네, 찾는 방법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알레르기성 체질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도 또 달리 해볼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성 체질이든 아니든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소화 불량 개선이다. 이것부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추위입니다. 몸을 춥게 하면 안 된다. 몸이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면 항상 심한 염증을 가질 수가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요. 따뜻한 국물을 먹고 차가운 물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자야 되고요. 목욕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농증 금방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화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카틀레아님 자세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설명 듣고 식전에 유산균 키토산 비타민C 복용하고 식후에 오메가3 복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서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소변 염도도 측정해보니 0.5에서 1.2 정도 기복이 있어 가급적 적정의 짠 음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님, 코에서 썩은 냄새와 피고름 같은 것 아침에 나와요. 그러시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해보시고요. 소화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BO6기소 소화효소제 이런 거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교주님, 박사님, 저도 아스피린 콜레스테롤 약 먹는데 비타민C 하루 6g 먹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비타민C 양을요, 더 늘려보세요.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 약물을 빨리빨리 분해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의 양을요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으면 끊겠습니다. SH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경계성 혈압이 얼마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비타민C 1, 3g 정도 복용 중이었으나 현재 5g 정도로 올렸습니다. 혈압약은 아직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먹으면 정상 혈압 유지할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많이 먹을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많이가 어느 정도냐? 설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50g을 먹고도 설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g 먹고도 설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몸속으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안 좋은 몸입니다. 왜? 몸속에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먹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죠. 안 좋은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C를 설사하기 직전까지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가지가지 종류다. 그래서요, 일단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만 드실 게 아니라 몸속에는 수많은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영양소가 필요한 거죠. 그 영양소가 있어야 몸이 돌아간다. 자, 몸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영양소 중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양소 다양하게 채워 드시면 제가 볼 때는 정상 혈압으로 무조건 돌아온다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영양제 한 10가지 정도 드시고요. 특히 소금 잘 챙겨 드시면 거의 100% 돌아온다.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안 돌아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집니다. 자, 교주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방귀는 많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먹어도 될까요? 예,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드시는 게 더 좋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 한 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이킴님, 네, 이분, 네, 코피 나고 코에 축농증 있는 이분이죠. 소화불량, 몸 추워요. 지금 뭐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해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많이 좋아지실 것이다. 아바님, 안녕하세요. 비타민C 하루 3알 먹는데 항문 주변이 가렵습니다. 이야, 이거 웬일일까요? 자, 비타민C 먹고 항문 주변이 가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야, 이거 아주 신기한 반응이 오죠. 비타민C 먹고 나면요, 졸음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이 와가지고 난리인데, 어떤 분은 졸음이 온다. 졸음이 온다라는 게 뭐냐면, 부교감 신경 항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가려워지는 것도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운 이유는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서 체온이 내려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이분, 디바님, 다바님, 항문이 가려울 때가 밤중이죠. 밤중. 새벽에는 더 가려울 수 있고요. 맞습니까? 네, 맞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부교감 신경 항진되어지고 새벽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이분은 그러니까 몸이 추운 몸이죠. 몸이 차가운 몸이죠. 소금과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고 소화 잘 되도록 해주는 그것부터가 출발이고요. 주무시기 전에 목욕을 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뜨거운 물에 샤워 아닙니다. 제가 샤워는 샤워고요. 목욕은 목욕인 겁니다. 말이 다르듯이 분명히 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샤워를 해놓고 목욕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욕을 20-30분 정도 해서 땀을 쫙 뺀 뒤에 주무셔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려움이 감쪽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또 그렇죠. 왜요? 몸이 차가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칼로리를 몸속에서 많이 태워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내가 섭취 잘 먹고 칼로리를 많이 발산을 시켜서 만들어서 내 몸에 자꾸 저장을 해야 몸이 따뜻해지죠. 몸이 따뜻해지는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벽에 체온이 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목욕.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도록 해서 영양 성분이 몸속으로 많이 꽉꽉 들어가가지고 몸에서 막 이렇게 써서 열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운동도 필요하죠. 뭐 웬만한 몸에 좋은 거 다 하라고 그러겠죠. 다양한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는데요. 몸에 열이 나도록 춥지 않도록 하는 영양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에다가 비타민 B, 글루타치온, MSM 이렇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겨울에 추운데 좀 더 따뜻하게 해서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 얼마든지 많이 주셔도 저는 뭐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무슨 질문이든지 다 올려주시면 저의 경험과 제 생각과 그 다음에 각종 뭐 책이나 자료, 논문을 통해서 얻어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김님 감사합니다. 수십 년 고생하고 있습니다. 축농증 코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 몸속에 기생충 요즘도 있을까요? 해충 검사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기생충 약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약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 종류 다 그냥 드시면 되죠. 네,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근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해결을 하시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박병림님, 박사님 제가 당뇨 400 정도 나오고 비타민 1000ml 4개, 4000ml 드시고 있고 비타민 B도 먹고 마그네슘 이렇게 먹었는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쓰게 느껴져요. 자, 영양제 먹고 음식이 쓰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음식이 쓴지 음식이 쓰게 느껴지고 있는 건지 뭘 말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구분이 안 가고요. 자, 당뇨가 400이시라면 꽤 높은 거죠. 뭐 저런 분은 저는 그냥 인슐린 펌프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하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 그것만 가지고는 영양소가 부족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화가 일단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소화가 잘 안 돼도 당이 올라가고 장이 엉망이 되고 당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장이 튼튼해지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먹고 그렇게 먹고 당이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거.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드시고요. 거기에 이제 마그네슘 추가하면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카르니틴 이런 것도 추가하면은 훨씬 더 당이 잘 내려가고요. N-아세틸카르니틴 이런 것도 같이 먹어주어도 당이 좀 더 잘 떨어집니다. 네, 뭐 제가 수없이 확인한 것이고요. 뭐 하셔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100 이하로 잘 안 떨어지면 1년 또는 2년 정도 후에도 100 이하로 안 떨어지시면 또 물론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도 좀 잘 드셔야 되고요. 잘 먹는다는 게 저는 충분히 영양가가 있도록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한 2년 해봤는데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인슐린 펌프 다는 게 가장 빠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씨님, 서울대 이광재 교수님 말씀 듣고 저는 아침 3,000, 점심 3,000, 저녁 3,000 먹습니다. 건강에 희망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무지 좋아지실 겁니다. 김빵 사랑님, 김과 빵을 많이 드시는 건죠? 아닌가요? 김도 사랑하고 빵도 사랑하니까. 건강검진 하기 며칠 전부터 비타민 끊고 검사해야 정확한 혈당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혈당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검진상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위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그걸로 하는 건지, 또는 포도당 측정하는 다른 기계를 써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뭘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끊고 가시는 게 한 3일 이상, 3일 이상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뇨에 있어서는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비타민C 혈당 오른다. 그러니까 비타민C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전부 오셔서 많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냐? 비타민C 때문에 비타민C가 찍혀 나오는 거냐? 둘 중에 한 개겠죠. 예. 비타민C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비타민C가 혈당이 찍히는지 혈당을 측정을 하는 기계를 저는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찍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비타민C를 물에다가 녹인 뒤에 그 용액을 혈당하는 측정기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찍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집어넣어야 되는 농도가 중요합니다. 1000ppm, 2000ppm 이런 정도로 좀 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찍어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왜 나오느냐 하면 그 혈당을 찍는 그 시험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늘게 되어져 있는 종이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칠해져 있는 약품 중에 한 개가 포도당과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의 변화, 즉 당 농도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하고도 반응하지만 비타민C하고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타민C 먹고 혈당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C 먹었는데도 혈당이 안 나오고 그건 무슨 차이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C 흡수량이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C 소모량이 적다.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양이 많다. 이런 얘기죠. 빨리빨리 안 없어지고 많이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게 혈액 속으로 묻어 나와서 지키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당뇨이신 분들 당을 어떻게 해야 떨어뜨리느냐라는 건데 당은 결국은 나의 세포가 포도당을 가져다가 많이 써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없어지냐라는 건데요. 어렸을 때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요? 췌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인슐린의 양이 감소한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몸에 지방이 많아지고 몸속에 포도당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몸의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래서 세포 대사가 잘 안 되고 이유야 열거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많은 걸 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 포인트가 뭐냐, 왜 당이 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핵심 안에는요, 인슐린이 감소한다, 이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건데요. 저는 무엇으로부터 그런 것을 유추해내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당이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보고 당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고 당이 왜 떨어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당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건 뻔한 논리잖아요. 당이 떨어졌습니다. 뭘 했는데 당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거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요, 당뇨병 여러분들 못 고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약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고 못 고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대에 계시는 최수봉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 그분이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뒤져서 봤는데요. 인슐린 펌프를 달면 굉장히 몸 전체 조절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걸 많이 영상으로 저는 봤고 또 그분이 하는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습니다. 내용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인슐린이 들어가면 떨어지느냐. 그리고 뻔한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슐린이
마중 인슐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넣어주는 인슐린이 마중 인슐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슐린 펌프로 인슐린 넣어주면요, 인슐린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매년 인슐린 분비량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분비량이 증가하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나는 인슐린 펌프 다 하는 거 귀찮아. 그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영양제로 일단 가는 방법이 있다. 약물보다 영양제가 먼저고요. 영양제보다 먼저가 운동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해서 당 떨어뜨리는 게 답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화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 그 다음에 간대사 잘 되어져야 되니까 비타민 B. 또 글루타치온. 뭐 이런 정도 열심히 챙겨 드셔도 되는데 특히 지방대사가 잘 되어야 되어서 L-카르니틴 이런 거 챙겨 드시면요. 그리고 아세틸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뭐 약물 수준의 영양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판매가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세틸 어쩌고 저쩌고 되어져 있는 그런 영양제, 아세틸 글루타치온 이런 거, 아세틸 카르니틴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판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금지. 외국에서는 팝니다. 왜 이럴까요? 아직도 영양 물질에 관한 연구나 그 물질들을 대하는 태도나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게 뒤떨어져 있다. 자유도가 굉장히 막혀 있다. 영양제를 선택을 할 권리가 아직도 처져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물 수준의 성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영양 성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성분인데 그거를 못 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해서 잘 드셔보시면 당 떨어뜨리는 데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들 닥터한스 치시고 당뇨라고 쳐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좀 골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지금 임경옥님 올라와 있는 질문 또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경옥님,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14개월 차입니다. 기본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기본에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보충해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에라고 하는 것은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성분 골고루 이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영양제다. 이 기본에 추가해서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이런 거 드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비타민C는 하루 8알 정도 8g 드신다는 얘기고 소금의 소변 염도는 아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 14개월째 하고 있는데도 소변 염분 농도가 아직도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변 염분 농도 제대로 0.9 이상 나오게 하려면 1년 반 걸린다. 그런데요. 1년 반 동안 하루에 빡세게 운동 1시간씩 해야 된다. 그래야 잡힌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운동하기가 힘드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렇게라도 꾸준히 좀 하시면 또 결국은 잡힌다. 그러니까 소변 염도가 0.9% 어떻게 먹어도 0.9% 나온다. 와, 그러면 정말 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20대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단한 데이터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한 가지 걱정은 발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불 속에서 넣지 못합니다. 그 외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야, 발에서 열이 난다. 이거 참 발에서 열이 난다. 그 발에다가요 비접촉식 온도계로 한번 재보십시오. 온도가 몇 도인지. 예, 도대체 온도가 몇 도인지. 사실상 발에서 열이 난다라는 그 열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염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발에 염증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혈액이 발에 이제 공급되어져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에 발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유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들이 발에 가서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거기 자꾸 쌓인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온천수 이런 데다가 발을 담그면 발이 건질건질해집니다. 가려워지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노폐물이 잘 빨리빨리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영양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다 잘 드시고 계시니까 그 항산화 시켜주는 영양제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영양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 먹어야 된다. 1단계에 먼저 먹고 2단계 그다음 먹고 3단계 먹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3단계 영양제 중에 코큐텐, 비타민 E,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비타민 C. 이렇게 되는 요 5가지 항산화제를 잘 좀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2가지 드시고 계시니까 3가지만 더 추가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항상 족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족욕보다 더 좋은 건 목욕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좋아지시면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발을 이불 속에 넣지를 못한다. 그거는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얇은 양말부터 한번 신기 시작해 보십시오. 얇은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점점 두꺼운 양말로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면 이불 속에 발을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노란색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는 최대 용량을 먹어야 하나요? 설사 직전까지인가요? 저는 하루 20알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요, 먹을 수 있는 양이 다 다르고요. 또 건강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몸 안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나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10알, 15알 정도가 최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20알이 최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30알이 최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30알 정도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늘리겠다. 그러면 좀 지나면 계속 30알을 먹으면 설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알로 줄이고 또 설사가 나오면 25알로 줄이고 이게 건강이 점점 좋아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이렇게 늘었다가 자꾸 먹으면 다시 준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섭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58님, 비타민C를 하루 6,000 먹는데요. 생히알락하고 비오플렉스도 위하고 장에 좋다고 하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자, 제가요 이 제품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제품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 약인지 그 다음에 뭐 영양제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이름으로 봐서는 무슨 뭐 영양제 같기도 한데요. 영양제라면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물인 경우에는 약간 분리해서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약은 약 먹으라는 시간에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C는 식사 중이나 식사 바로 직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타민C는 뭐 특별히 뭔가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식전이나 식중이나 또는 식후나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약을 식후에 먹는다면 식전에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하고 음식하고 미리미리 다 결합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물하고 뭐 반응할 수도 있는데, 반응한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결코 뭐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잘 챙겨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타민C는 정말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여러분 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비타민C를 드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거,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해 준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니, 비타민C 먹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양입니다. 몸에서 요구하는 비타민C 양은 30g을 요구하는데 비타민C 하루에 3개 먹고 있다. 그러면 먹으나 마나죠. 그래서 표시도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외부 강의 나가서 비타민C 몇 개 드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3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효과 좀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 3개 먹고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 들어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3g을 먹었다 그러면 3g이 전부 혈중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도 쓰이고 변으로도 빠져나가고 그러죠. 그리고 그나마 남은 흡수되어진 것이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금방금방 쓰여버리면 3g 먹어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챙겨 먹어보면, 한계치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먹어보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만 좀 말씀드려도, 중풍 환자가 있었는데 누워서 잘 다니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으신 분이 김장도 하고 등산도 가고 이렇게 살아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비타민C 50개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적 같죠, 그죠? 기적 같죠? 자, 저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비타민C 치고 닥터한수 치면 뭐가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황장애,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비타민C 꼭 드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각종 피부염, 소화불량, 비염, 축농증, 그 다음에 두통, 편두통, 물론 암 환자, 고혈압, 당뇨 다 드셔야 된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비타민C 한 알이 담배 4개 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되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스러워하는 감기 또는 바이러스, 이런 종류들이요, 없애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비타민C 먹고 감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허다하게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흰 고무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극복을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면역을 잘 잡아주는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면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무서워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가시고 그러시는 분들, 비타민C,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 D, 요거 뭐 비타민 D는 누구나 거의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니 열심히 챙겨 드시면 좀 더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좋아지는 게 너무 많다. 잠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크릿님,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요, 권장량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비타민C가 있는데요. 제가 뭐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지금 하루 권장량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1회 한정식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권장량입니다. 자, 권장량. 보이십니까? 1일 1회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1회 일정식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네, 근데요. 비타민C 박스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유산균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오메가3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다른 영양제에도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가 원래 포장이요. 이게 지금 300알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거 한 개 갖고 300알 먹어라, 301을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두 박스가 한 포장이 되어져 가지고 판매되어지고 있거든요. 600알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한 개 사가지고 600일을 먹어라 그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정말로 600일을 먹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600알짜리를요 굉장히 자주 삽니다. 그러면 600개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섭취량, 권장량 그거 지키어야 될지 의문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먹으라라고 적어놨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 하루에 하나를 먹고 효과 못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제 먹으면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먹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네.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적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뭐 10개씩 하루에 10개씩 먹으라라고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에 10개씩 먹어라, 20개씩 먹어라라고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죠. 자, 그 결정은 누가 해줍니까? 네. 누가 해주죠? 뭐, 누가 해주는지 잘 아시죠? 네. 그거 왜 안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소비가 되어지는 양은 혼자서 2달 만에 다 먹어치워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0알을 2달 만에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 이 몇 개를 먹을지 결정을 하는 것은 연구, 논문, 임상 결과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돈을 왕창 들여가지고. 그리고 연구라도 하면 좋겠는데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6,000mg씩 투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먹으라라고 하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알아서 먹는 이 수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네, 10개 먹는 사람, 20개 먹는 사람, 5개 먹는 사람, 자기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막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보다, 연구보다, 임상보다 먼저 시민이 경험치가 더 앞서가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요즘의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비타민C 전문가는요. 비타민C 6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왜요? 네, 학문이 덜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하는 얘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자, 저보고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알아서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질문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랑생님, 비타민C, 가루로 된 거 먹어도 될까요? 알약으로 먹기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네, 가루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편하실 대로 드시면 되죠. 먹기 쉬운 거 드시면 됩니다. 먹기 쉬운 거. 네. 행복한 성부님, 비타민C 50개가 가능요? 네, 가능요? 이거는 뭐 먹어보신 분이 있으니까요.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도전해보는 수밖에 없죠. 50개를 먹는다고 문제가 생길 일은 있습니다. 설사가 생깁니다. 자, 설사가 안 생기는 수준까지 드시면 되죠. 엽산도 좋나요? 엽산 좋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홍순창님 반갑습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생리통, 생리전 우울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12에서 15g 먹고 컨디션 안 좋음 20알 넘게 먹습니다. 네,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김혜영님, 네, 이분들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네. 정말 나이스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먹을 수 있다, 먹었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뭐 20개까지는 먹어봤고요. 20개 먹으면 저는 설사 나오기 때문에 12개에서 15개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네, 다양하죠. 네. 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C 졸림 현상 검색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하루 2번 점심 저녁 2알씩 먹고 있는데 초반에 설사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사라졌는데 비타민C만 먹으면 2시간 뒤쯤 너무너무 졸려요. 몸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적응 기간이겠죠? 맞습니다. 야, 이분은 이제 공부를 너무 하셨는지 바로바로 아시네요. 너무 졸리면요, 양을 좀 줄여 보시고요. 그거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말똥말똥해지기도 합니다.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얼굴에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일종의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그게 적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끊어보면 합니다. 끊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졸림이 없다. 그러면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바로 내 몸에서 이제 그 졸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 또는 잠이 오도록 해주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분비되어지는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고쳐가고 있는 거고요. 몸이 몸을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님, 소화가 안 돼서 먹기 시작했는데 몸의 컨디션이 완전 70대 어머니도 요즘은 하루 15개 드세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와우. 자, 70대군요. 70대 어머니 15개. 대단하십니다. 홍순창님, 하루 3,000, 10년, 작년 3월부터 3 곱하기 3,000, 하루 9,000 복용 후 효과 굿.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황금숙님, 하루 3번 식사 도중에 1g씩 총 3g 복용하는데 더 이상 먹으면 설사가 납니다. 와, 이분은 또 아주 신기한 3g의 설사. 처음 봅니다, 이분. 비타민 B와 비타민 E, D, K, 아연, 코큐텐을 함께 복용합니다. 하루에 비타민C 3g이 효과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데이터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무엇 때문에 저 설사가 더 빨리 많이 오느냐면 바로 항산화를 훨씬 더 잘 시킬 수 있는 영양제를 더 추가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 소모량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분은.
그러다 보니 3g에도 설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비타민 E, 비타민 D, CoQ10, 아연 이런 겁니다. 너무 잘 드시죠. 여기다가 오메가3 추가해서 먹고 글루타치온 추가해버리면 비타민C 양이 좀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0.5g 정도. 네, 그런데요. 이 다른 영양제들도 전부 사실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량이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나 비타민 E나 저런 것들을 또 재생시켜 주는 게 바로 CoQ10,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이런 겁니다.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항산화를 땡겨주기 때문에, 올려주기 때문에 저런 많은 영양소의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좀 더 가성비 높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하시고 계시네요. 추님, 적응기간이라니 안심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장우생님 반갑습니다. 나는 비타민C 하루 3알을 3번 먹는데 헬리코박터균은 없지만 위염과 위궤양이 있다고 하네요. 자, 3알을 3번 먹는데 위염과 위궤양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비타민C 먹는다고 해서 저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저 위염, 위궤양 없애려면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것까지 전부 다 드셔라. 비오유키소를 다 드셔라. 라는 겁니다. 저렇게 비타민C만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몸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필요로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숙님, 비타민C가 발에 열 나는 것 염증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염증도 없애주나요? 자, 비타민C가 염증을 줄여주는 건 사실인데요. 온몸의 모든 염증을 다 없애준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조금은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또 염증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원인도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비타민C만 먹으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비타민C는 약간 도와줄 수는 있는데 완전 해결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 없어질 수도 있다. 다양하다라는 거니까요. 비타민C만 드실 게 아니라 다양한 것도 좀 드셔보시는데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저 염증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플러스 R님, 비타민C 많이 복용해도 간에 부담되지 않나요? 그리고 신장이 나쁘거나 투석 환자도 복용 가능한가요? 자, 참 애매한 질문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답이 굉장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에는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간에서 원래 비타민C 만들었는데 이제 안 만들고 있죠. 그래서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비타민C 양만 해도 20g 정도 됩니다. 간에서 만들죠. 사람 비타민C 무조건 필요하고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필요량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몸의 건강도 비타민C 소모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소모량이 적은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설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섭취량은 다 다르다. 비타민C, 간 관계없습니다. 간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분 투석 환자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그거는요 상담을 해보셔야 되죠. 저한테 상담을 하셔도 되고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못 먹게 하는 담당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요. 먹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먹으라 그럴 것이고 자기가 먹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먹으라라고 저는 말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게 공식 석상이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그걸 먹으라 말아 결정해 드리기가 어렵죠. 왜요? 지금 저 투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죠.
쌤, 황님, 비타민 캡슐형이 좋나요? 아시는 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가루든 알로 된 것이든 캡슐로 된 것이든 먹기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옳은 겁니다. 예, 경조 김님, 저는 하루 4알씩 3번 12,000ml는 기본으로 먹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15,000까지 먹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활성산소를 잡기 위해 3시간 간격으로 4,000ml 먹습니다. 박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활성산소. 비타민C만 활성산소를 잡는 게 아닙니다. 세포 바깥에서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잘 잡고요. 세포 내부의 활성산소는 비타민 E나 그다음에 CoQ10이나 그다음에 알파 리포산이나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훨씬 더 잘 잡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주는 것이 활성산소를 잡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죠. 잘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같이 종합적으로 좀 드셔보시면 15,000ml가 많아가지고 설사가 생길 수도 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맹그로버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자, 우선 첫 번째 하는 방법, 소화가 잘 되도록 한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한 3달 정도 드시고 나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사라졌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방법은 이 영양제로 해결해 가는 방법도 접근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헬리코박터 없애는 약이 있죠. 그 약을 먹고 해결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헬리코박터를 약을 먹어도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위장이 튼튼해야 헬리코박터가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원태님, 식후 당뇨 250에서 300입니다. 비타민 몇 그램 먹어야 하나요? 자, 당 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비타민C 양을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비타민C는 최대로 먹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최대가 얼마냐? 설사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씩, 2개씩, 3개씩, 4개씩 점점 늘려가셔서 설사하기 직전까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본인의 몸은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체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얼마를 먹어야 된다 결정해 드리기가 어렵다. 비타민C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서 체크를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열심히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욱 건강해지실 겁니다. 비타민C 드시면. 자, 수입산 비타민C 더 저렴하던데 효능은 무관한가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수입산 비타민C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사다가 분질러 봤는데 잘 안 분질러집니다. 잘 안 분질러진다. 네, 잘 녹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형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지고 분질러지지 않을 정도니까요. 부형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을 정도인 거죠. 그러니 수입산 별로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든다.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잘 만듭니다. 물론 종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근데 제품 하나는 정말 한국 국산이 제일 좋더라라는 거고요. 값싼 것보다 그거 일단 첫 번째 알이 너무 커가지고 먹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대부분이 다 쌓아놓고만 있는 경우가 많고 색깔이 막 변해 있어가지고 약간 먹기 싫어하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비타민C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잘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고 놔두고 있죠. 뭐 한 2년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고 후회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국산 드시기 바랍니다. 경조김님, 음주하기 전에 5달 먹고 소주 한 병 이상 먹다가도 비타민C 5달 먹는데 느낌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날 개운합니다. 선생님, 음주 중에 먹어도 되나요? 저도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주 중에 두 알씩 계속 먹어주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 비타민C에 대해서 아주 그 활용도를 아주 높이시고 계시는,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알코올 몸에 진짜 독약 수준입니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제 영상 중에 닥터 한서 치시고요. 얼굴 빨개진, 알코올, 얼굴 붉어진다, 알코올 이런 거 찾아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독성을 유발을 하는지. 특히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몸에 정말 안 좋아요. 행복한 성부님, 적석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부님, 고려원단 유재석 제품 먹는 중입니다. 그 제품이요,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1.5배 정도 비쌉니다. 네, 잘 판단하셔서 비타민C 1000mg짜리 보통 1100mg 정도로 만들어져서 비타민 1000이라고 이렇게 비타민C 10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먹기 편한 거, 값싼 거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차이 없습니다. 영양소 뭐 좀 더 들어가 있다. 차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적게 들어가 있는 거 도움 별로 되지도 않고요. 그냥 값싸고 양 많은 거 고르는 게 가장 좋다. 먹기 좋은 거 고르면 된다. 그 다음에 휴대하기 편한 거 고르면 된다. 가루, 알맹이 관계 없습니다. 편한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값싼 거 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성아님, 닥터 한스의 멤버가 되어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성아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임플란트 뼈 이식 잇몸 수술했습니다. 붓기가 안 빠져서 아프고 그렇습니다. 비타민C 많이 먹는 것이 좋겠죠. 많이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소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용융소금으로 이를 닦기 바랍니다. 용융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입속에 염분이 좀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는 염분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생기는 숫자가 치약으로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흔들리는 이가 단단해집니다.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를 닦을 때는요, 꼭 소금을 쓰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너는 소금으로 이를 닦고 있냐고요? 네, 저 하루 3번 또는 하루 2번 소금으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 소금으로 이를 닦고 있습니다. 치과 다 해서 4번밖에 안 갔다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금, 이를 보호하는데 소금만 하기 전에 없다. 네. 소금은 역시 미생물을 제어하는데 흑효를 가진 물질이다. 소금을 이 닦는데 활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분, 분명히 바뀝니다. 행복한 성부님, 국산이면 다 무관하다는 거군요. 비타민C 국산 무관합니다. 비타민C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비타민C에 관한 영상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레지나 송님, 이야, 이름 너무 이쁩니다. 파우더로 섭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아요. 먹기 편한 거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경조김님, 비타민C하고 소금을 같이 먹으면 혈압이 조금 떨어지나요? 비타민C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식전에 먹거나 식중에 먹거나 식후에 드시고요. 소금은 음식으로 먹는 게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자극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극이 심하면 설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같이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가장 도움이 잘 되는 게 뭐냐?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비타민C 치시고요. 소화 쳐보시고요.
그러면 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리바다님, 저는 양치질 후 소금물로 헹구는데요. 헹구는 거하고 칫솔질 하는 거하고 세상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칫솔질을 하면 잇몸 속으로 소금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은 그 소금이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소금으로 이를 닦고 나면 소금기가 입안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소금기가 계속 들어있는 동안은 미생물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해도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성장 못하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벌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미생물의 숫자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소금으로 한번 닦아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치약으로 못 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김혜영님, 해외 직구 캡슐링이 저렴하다고 나왔던데 어떤가요? 네. 양을 맞추어서 먹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캡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양. 네. 자, 그건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양 많고 먹기 편하고 쉽게 휴대하기 쉽고 요런 거 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0458님, 신장에 물주문이 있는데 비타민C를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자, 이런 경우가요, 제가 답변하기 가장 궁색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장에 관한 데이터를 제가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장에 비타민C를 먹였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법은 저를 만나러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추님, 어디서 들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타민 알약을 불로 태우면 걸리지 않는 게 있다는데 탄 자국이 안 남는 비타민이 좋은 거겠죠?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트릭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네. 비타민C를 태웠다고 거름이 나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안 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니까요.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이야기 제가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네. 의미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비타민C는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값싸고 양 많고 휴대하기 편한 거 먹으면 됩니다. 도로바님 반갑습니다. 항히스타민제도 소용없는 두더기로 고생 중인데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요? 자, 항히스타민을 먹는다는 얘기는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자꾸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염증의 원인 물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음식이다. 음식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된 물질들이 혈중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 뭐 항히스타민제가 딸리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어쨌든요.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거,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일어난다.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음식부터 잘 골라야 된다. 단백질이 소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단백질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 성분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를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바다님 감사합니다. 추우님, 와 충격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질문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30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20년 전에 찍었던 CF 광고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 나오는 제품은 없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광고 잘 보셨습니까? 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20년 전에 제 얼굴입니다.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얼굴이? 예. 자, 제가 20년 전에도 키토산을 연구 개발했고 만드는 것을 다른 회사들한테 만드시라고 이렇게 주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은 저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똑같습니다. 저는 키토산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 덕분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질문 없으셔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거의 매일 이 9시 반 정도 되면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드릴 수 있고요. 항상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도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주무시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이김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김혜영님 박사님 분말 한 봉지에 500g 단위 포장 한 달에 다 먹으면 산화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분말 괜찮습니다. 네, 산화 거의 별로 안 되니까요. 네, 행복한 성부님 그대로십니다. 제이김님 저도 소금으로 치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소금이 아니었으면 이가 왕창 나갔을 겁니다. 아, 그렇죠. 주님, 광고 잘 봤습니다. 제이김님, 지금이 훨씬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SH안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조김님, 가루 비타민C 5g을 물에 타고 거기에다가 식용소다를 타니까 거품이 사이다 따를 때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고, 그리고 마시면 사이다처럼 속이 아주 편안합니다. 원리가. 그 식용소다에 이산화탄소가 튀어 올라오는 거죠. 비타민C의 산 때문에. 아, 시원하면 뭐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이김님 또 배워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장무생님 감사합니다. 임경옥님 맞아요. 미남이세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야,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뵀으면 좋겠네요. 바이바이.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